유한의 삶 뭐예요?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까?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저희가 가족법인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시리즈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하겠다. 뭐 100개 이상 찍을 수 있다는 우리 박세무사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런 말을 했죠? 네,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뭐 100%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으로 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거창한데 지금. 이게 말이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적절히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저희가 설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이제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조금 요것도 정리가 필요하겠다.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족법인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식회사라고 이해를 하는데 법인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유한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이점이 뭘까요? 뭐 어느 게 좋을까요?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가족법인 하면 보통 주식회사인데 우리 박세무사 업체도 그렇고 제 업체도 저희도 유한회사가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맞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를 통해서 하는데 유한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. 장점이요? 네. 그냥 뭐 같은 법인인데 저는 이제 최초의 의도는 그거죠.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잔고증명도 은행에서 떼와야 되고 그리고 또 설립한 다음에 3년마다 그 이사 중임 등기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주식을 갖지 않은 임원인 감사가 또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립하기 위해서 유한회사를 많이 권유를 했었죠. 그렇죠.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법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.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란 게 필요하고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잔고증명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에다 띄워와야 되는데 유한회사는 잔고증명 없이 바로 설립이 되죠. 설립이 가능하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라는 게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설립의 용이성을 위해서 감사를 갖다가 발의를 하는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도 안 되고 이제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인감도장이 또 필요하죠. 그렇죠. 유한회사는 그거 없이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중임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한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그 직책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의를 해야 되고 그 결의를 한 거에 대해서 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등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. 결국에는 이제 절차도 편하지만 비용도 약간은 줄일 수 있다. 그렇죠. 예,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의 핵심은 네. 저희가 이제 가족법인을 할 때 특히나 유한회사로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. 네. 이게 포인트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일단 이제 법인이잖아요.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똑같은 법인이거든요. 네. 근데 법인에게 이제 좀 엄격한 의무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회사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요. 근데 가족법인으로 뭐 간단하게 우리는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던가 이런 것만 했는데 외부 감사까지 받아야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. 비용도 그렇고 복잡도 하고. 귀찮고. 그렇죠. 사실 뭐 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. 그렇죠. 근데 이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의 규정이 좀 다르거든요. 네. 그래서 유한회사로 설립했을 때는 외부 감사를 안 받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유한회사로 가기도 합니다. 일단은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. 일단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부 감사를 받는 기준 네.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첫째는 자산 총액이 500억이 넘으면 감사 받아요. 쉽진 않겠죠. 네. 하지만 뭐 가능한 넘어갈 수 부분이죠. 있죠. 네.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매출액이 500억이 넘으면 또 감사를 받아요. 근데 뭐 임대 수입으로 500억을 채우기는 쉽지는 그렇죠. 않죠. 그건 쉽지 않죠. 근데 이 두 가족법인이. 가지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, 그리고 부채가 70억 이상,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이상, 그리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. 요 넷 중에 두 개만 충족하면 외부 감사를 받는 거예요. 이게 저희가 가족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자산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부동산 가격 그렇죠. 상당하죠. 그래서 건물 한 채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120억이라는 거 넘죠. 넘을 수도 있고 또 과도한 부채를 통해 가지고 뭐 70억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많죠. 120억 싸면 70억은 거의 넘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뭐 종업원 100명은 거느리기 쉽지는 힘들죠.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두 가지. 충족을 해도
외부 감사를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밑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자산하고 부채에서 기준을 넘어버리면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다 그러면 유한회사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외부 감사를 받을 일이 적다 하시는 걸까요? 유한회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준 있잖아요. 그건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. 사원이 50명 이상 이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.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네요. 그렇죠. 그 중에 3개를 충족해야지 외부 감사를 받아요. 부동산이나 이런 뭐 투자를 하나 했다. 근데 자산이 120억 넘고 부채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더 충족해야 되잖아요. 그럼 매출액 100억이나 뭐 종업원 100명이나 사원이 50명 이상인 걸 충족해야 되는데 거의 충족 안 한다고 보거든요. 그렇죠. 일단 뭐 외부 감사라는 게 말 그대로 감사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세무 조사하면 말 그대로 조사고, 그냥 싫잖아요. 싫죠. 느낌이 싫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생각 안 하고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어요. 네.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단 말이죠. 이게 넘어버렸네. 그래서 일단 한 번 받았어요. 그러면서 엄청 짜증 내시더라고 와가지고. 그렇죠. 아이씨 이거 괜히 해가지고 회계감사 비용 이거 뭐 임대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분에겐 또 해결책이 하나 있긴 합니다. 조직 변경을 하시면 돼요. 그렇죠.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주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상되는 이제 자산의 규모, 부채의 규모를 판단하셔가지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유한회사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네. 아니 세무서에서 볼 때 유한회사는 많지 않으니까 좀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근데 세무서 기준으로 보면 그냥 법인하고 개인이지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그닥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근거 없는 얘기다. 네. 예, 아니 어차피 법인에 대한 기준은 똑같은 회사이기 그렇죠. 때문에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뭐 농업회사 법인이든 영농조합이든 그냥 다 법인의 한 카테고리거든요. 그렇죠. 설립한 다음에 김 대표님이 좀 귀찮으신 일이 있다 그러시던데. 사실 제가 귀찮은 건 아니고 네.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입장에서 좀 입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. 입이 아파요? 입이 아플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잖아요. 네. 그럼 봤더니 유한회사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 유한회사는 뭐예요?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거고 단순히 그 명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이 흔해졌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할 때 유한회사는 뭔가 주식회사랑 다르기 때문에 대출이 좀 규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직원들도 유한회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유한회사요? 유한회사 재무제표 나오나요?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. 네. 법인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. 뭐 구성과 사원의 형태의 차이인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. 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일들이 있고 네. 그런 거에서 입이 좀 아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유한회사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. 실제로 이제 주식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원칙은 그렇잖아요. 상장을 목표로 한다거나 어떤 M&A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주식회사를 하다 보니까 굳이 가족법인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 유한회사 적극 추천드리고 유한회사 설립은 저희 또 미래드림이 전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시오. 네.